네, 안녕하십니까, 강병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분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자동차가 멋지고 또 굉장히 유니크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입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주인공은 제네시스의 EQ900, 그냥 리무진도 아니고 바로 방탄 리무진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께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의 EQ900L, 네, 리무진을 뜻하는 L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5.0 H-트랙 버전입니다. 네, 배기량도 5000cc, 8기통, 가장 큰 국산차 중에 가장 큰 엔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사륜 구동까지 기본으로 탑재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EQ라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생했던 시기가 17년 5월식입니다. 현재 제가 계기판을 보니까 한 12,800km 정도의 이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이 이 리본카로 들어올 때 당시에 추정됐던 신차 납품 가격, 그러니까 이 방탄 패키지를 모두 포함한 전체 차량 가격은 약 1억 7천 정도의 금액으로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하던 정말 이 쉽게 우리가 일상에서 보기 힘든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방탄차, 이 방탄을 그 기능을 담고 있는 차량이 나오기 시작한 역사가 아직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 최근에 나왔던 방탄 차량들의 대부분의 상세 스펙 같은 경우에도 거의 기밀급으로 좀 굉장히 외부의 공개를 극도로 보안 속에 좀 잘 파묻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차량의 이 방탄 스펙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오픈해 드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방탄 차량을 많이 써왔던 이 유럽 쪽이나 미국 쪽 이쪽에 있는 어떤 방탄 차량들의 케이스들을 먼저 소개를 한번 시켜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딱 방탄차 의전 차량 하면 떠오르는 모델이 있죠. 바로 메르세데스의 S클래스 풀만 가드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뒤에 가드라는 이름이 붙으면 이 벤츠에서 나오는 차량 중에서 방탄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이 수호자 가드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BMW나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시큐리티라는 이름이 붙으면 이게 방탄 스펙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유럽 쪽에는 방탄 등급을 나타내는 지수가 VR1부터 10까지 총 10단계로 굉장히 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메르세데스의 S클래스 풀만 가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인 VR10 등급, 이 정도 되면은 그 소총의 총알을 최소 6발 이상을 막아낼 수 있고 소형 지뢰나 폭발물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방어 수준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화생방 공격이나 가스 공격 등에 대비했을 때 이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차체 설계, 그리고 또 내부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이 캐딜락 방탄 차량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 미국 대통령의 비행기 전용기가 에어포스 1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탄 차량 의전 차량도 그 전용기의 이름을 따서 캐딜락 1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캐딜락 1에는 좀 재미있는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겉으로 보이는 차는 캐딜락이지만 실제로 이 차량의 뼈대는 트럭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꺼운 이 보호 장갑을 장착하기 위해서 아예 트럭 베이스 프레임 위에다가 차체를 설계를 했고요. 6600cc의 8기통 디젤 엔진으로 구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겉을 캐딜락 모양의 패널로
뒤덮은 정말 말 그대로 특수 제작용 차량인 셈인 거죠. 이 차량은 문짝의 두께가 무려 30cm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잉 747 항공기의 문짝 두께랑 거의 비슷한 두께라고 하니까 와, 얼마나 튼튼한 이 외장 강판으로 총알들을 막아낼지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정말 위급 시에 대통령에게 혈액을 공급할 수 있게 이 혈액 공급 장치까지도 달려있다고 하니까 이쯤 되면 거의 달리는 요새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제 옆에는 EQ900 두 대가 서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모델은 5.0 V8 엔진이 들어가 있는 일반 셰시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사실 대형차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 바디도 길이가 무려 5.2m를 살짝 넘을 정도의 아주 큰 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왼쪽에 서 있는 이 방탄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얼굴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이 옆에 있는 차보다 휠 베이스 앞에서부터 뒷바퀴까지의 거리가 290mm 정도 더 넓어져 있는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앞문과 뒷문 사이에 있는 B필러 중간에 있는 기둥이 굉장히 길게 확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현대자동차가 이런 방탄 차량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에쿠스의 마지막 세대 버전을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EQ900 여기까지 이렇게 이 방탄 차량의 대형 세단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사실 방탄 차량인 거를 알아보기가 어려운 정말 일반형 리무진과 동일한 외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탄 차량은 그 차가 방탄 차량인 걸 외부로 알려지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탄 차량인 걸 알면 외부에 테러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방탄 차량이니까 더 강력한 무기를 써야겠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탄 차량들은 외관상에서 웬만해서는 티를 잘 내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모델 역시도 외관상으로는 차이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기본형 EQ900 세단이 가지고 있는 것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EQ900L 리무진 버전이기 때문에 갖는 외관적인 차이점들만 보여주고 있죠. 리무진 버전들은 이렇게 사이드미러 쪽에도 크롬 장식이 추가로 들어가 있게 되고요. 전용 리무진에 19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방탄 차량은 보이진 않지만 저 휠 주변에 또 추가적으로 타이어가 터져도 달릴 수 있는 구조물을 내부에 숨기고 있는 그런 설계를 가지고 있죠. 뒤쪽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용 리무진 휠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외쪽으로는 이게 방탄 차량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전혀 단 한 개의 단서도 남기지 않고 마무리가 되어 있죠. 실제로 차이는 이 차량을 문을 열어보고 살짝 그 안쪽에 있는 내장재를 뜯어봤을 때 비로소 그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외에는 좀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지만 여전히 이 국내 방탄 차량들은 대부분이 기밀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리프트에 한번 올려서 어떤 것들이 좀 다른지,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만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특별한 방탄 EQ900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차에 관련된 상당 부분들은 아주 극비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긴 좀 어려웠지만 오늘 이곳에서 직접 차를 띄워서 하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또 내장재도 한번 열어서 어떤 소재들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EQ900는 기본적으로 리무진 바디라 길이도 길지만 또 방탄 소재 때문에 중량이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더 용량이 큰 리프트에서 특수 리프트를 이용해서 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저도 이렇게 리무진의 하체를 보는 거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실히 하부를 보게 되면 이 EQ900, 이 현대자동차의 기안 모델이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이렇게 커버로 처리한 것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또 방탄 차량이잖아요. 이 방탄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료 탱크의 방폭 처리입니다. 실제로 연료 탱크를 보게 되면 일반 연료 탱크와는 좀 다르게 표면의 무늬가 약간 그 우리 군대 가서 쓰는 그 철모 방탄 헬멧의 내부랑 좀 비슷해요. 약간 케블라 소재가 섞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소재로 전체가 다 쌓여 있는 연료 탱크가 새롭게 하부에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탄 차량의 이 외관도 기본적으로 이 총알을 막아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가장 취약한 부분은 바로 이 타이어입니다. 고무로 되어 있는 이 타이어는 총알이 너무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방탄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또 하나가 런 플랫 시스템을 장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이어는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윈터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 차의 런 플랫 시스템은 이 외부에 있는 타이어 자체가 주는 게 아니라 이 휠 안쪽에 설계가 되어 있는 특수한 구조체에 의해서 타이어가 터졌을 때에도 하중을 지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번 바람을 완전히 빼고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바람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위쪽에 있는 사이드 월에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높이를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휠 안에 장착되어 있는 구조체가 이제 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차의 하중을 떠받들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이 시스템이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일반 타이어를 바꿔 써도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럼플렛 타이어는 고가의 럼플렛 타이어로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 이 경우라면은 그냥 시중에 나오는 어떤 타이어든 껴도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상태에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래쪽을 봤고 그 다음에는 이 차체의 그 승객석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에 방탄 소재를 한번 보게 될 건데요. 먼저 이 차량은 측면에 있는 이 필러 안쪽에 추가적으로 방탄 보강재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살짝 제가 내장재를 걷어 봤는데, 이 안쪽에 보면은 약 한 3mm에서 4mm 정도 되는 두께의 케블라 소재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 어떤 이 방탄 이 판넬이 한 장도 아니고 두 장이 지금 이쪽에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위쪽을 좀 뜯어가지고 이 루프 내장재 안쪽을 보게 되면 옆에 있는 커튼의 옆에 위쪽으로도 동일한 소재의 이 방탄 그 패드가 깊게 이 루프 전체를 가로지르면서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리 쪽도 이 EQ900가 기본적으로 이중 접합 유리를 리무진 버전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이 내부에 보면 이게 틴팅 필름처럼 보이지만 틴팅 필름이 아닙니다. 이건 방탄 필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틴팅 필름은 두께가 굉장히 얇죠. 하지만 이 방탄 필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끝면에 손톱을 걸어보면 손톱이 완전히 걸릴 정도의 두께감을 가질 정도로 거의 보면은 뭐 거의 한 0.4mm, 5mm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방탄 필름이 내부에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이 틈이 좀 좁아서 직접 이렇게 플래시를 열고 그 틈을 이렇게 봤더니요, 이 도어 안쪽 패널에도 조금 전에 먼저 보여드렸던 그런 동일한 방탄 소재가 이 도어 패널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EQ900L 사실 리무진을 살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뭐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뒷자리에 앉았을 때의 이 공간감은 단순히 그 29cm가 길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거의 한 0.5m는 더 큰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시트 앞쪽을 제대로 그 앉는 자세에 맞춰 놓은 상태로 제가 뒤에 왔는데도 제 다리를 이렇게 펴면 시트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레그룸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뭐 레그룸이 아니라 그냥 룸이에요, 룸. 네, 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이 스위치들이 먼저 그 특정한 위치로 조정되어 있는 프리셋 스위치들이 4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앉는 자세, 그리고 이렇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자세가 있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들이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앞좌석에 추가적으로 더 멀리 접혀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편하게 쉴 수 있는 자세로 자동으로 이렇게 한번 원터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제 허벅지 뒤쪽에는 이 시트 쿠션이 연장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어떤 뭐 안마의자에 앉았을 때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이 아래쪽 추가 쿠션들이 더 확장이 돼서 나오면서 말 그대로 이렇게 편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한 번에 터치로 올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고요. 이 우리나라 차량들이 좀 잘하는 게 있어요. 확실히 같은 그 전장 안에서도 뽑아낼 수 있는 이 실내 공간 크기를 단연 가장 넓게 뽑아낼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품들의 설계, 배치, 이런 패키징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확실히 현대나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해외에 있는 유명한 명차 브랜드들보다도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내부에 보이는 모든 부분들은 진짜 고급스러운 소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 위쪽에는 전부 스웨이드로 다 감싼 소재들이 이 유리창 위쪽으로는 밝은 톤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센터 터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이 약간 광이 도는 블랙 하이글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뭐 이런 사물함,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컵홀더라든지, 그리고 또 이 센터 콘솔 부분에는 시트의 이 열선 기능 기본이고요. 통풍 시트, 그리고 이 개별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또 앞쪽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이 모니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통합 컨트롤러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핸드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자기 얼굴을 한번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메이크업 거울이 멋진 조명과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열고 닫을 때 이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고 마음에 듭니다. 이 차량은 뒤쪽에 이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 옵션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시트는 없어진 대신에 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왼쪽 오른쪽 전동식으로 리클라이닝이 되는 이런 이 VIP 시트가 적용이 됐고요. 이 위쪽에 머리를 받쳐주는 헤드레스트 역시 모두 다 전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높낮이뿐만이 아니라 앞뒤로의 움직임까지도 전부 다 버튼 하나로 조작할 수가 있는, 진짜 이거 만지고 있으면 내가 정말 호사스러운 자동차에 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온몸으로 딱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오른쪽에 도어 트림에 보면은 스위치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 창문 조절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다 올린 다음에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전동식 선블라인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전체 창문의 이 개방 면적을 모두 다 가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도요, 제가 살짝 한번 누워볼게요. 이렇게 좀 쉬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문을 열게 되면 다시 원래 포지션으로 시트가 돌아오게 되는, 이렇게 도어 열림했을 때 다시 후퇴하는 이러한 기능들까지 아주 꼼꼼하게 담고 있습니다. 대형차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정말 이 정도까지 세심함을 갖춘 차량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이 제네시스 EQ 리무진 모델 안에 탑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차량이니만큼 오늘 저도 특별하게 뒷자리 시승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다 아시겠지만 리무진 모델은 사실 주인공은 이곳에 앉는 사람이거든요. 이 차는 그 기본적인 리무진 바디에서 또 추가 옵션을 선택을 해서 VIP 퍼스트 클래스 시트가 들어가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3명이 앉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전동 조절식 시트를 가지고 있는 2인용 2열 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죠. 다른 차량들은 좁은 공간에 어떻게든 5명이나 7명을 막 앉히려고 노력하지만 이 차는 더 넓은 공간에 더 적은 사람들을 위한, 훨씬 더 적은 인원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위한 그런 특별한 자리를 가지고 있죠. 확실히 뒷자리에서 차가 움직이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감각은 자동차보다는 확실히
배를 타고 있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예. 이게 뭔가 그 수면 위에서 약간 둥실둥실 이렇게 떠가면서 미끄러지듯 달린다라는 그런 느낌 아시죠? 딱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공간은 뭐 조금만 더 설계를 잘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 사람을 마주보게 앉힐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은 B필러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기에서 이제 이 차의 길이가 거의 한 30cm 정도 연장이 되어 있는 그런 두꺼운 바디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 공간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잡지나 작은 책들을 꽂을 수 있는 매거진 트레이를 만들어 놨네요. 지금 이 방탄 소재로 갑옷을 입고 있는 EQ900 리무진과 일반형 리무진 모델을 비교한다고 하면 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 휠 안에 들어가 있는 런플랫 시스템의 무게 때문에 이제 현과 하 질량이 늘어났죠. 바퀴의 움직임이 조금 더 묵직해져서 굳이 비교하자면은 기본형보다는 승차감 면에서 아주 약간의 손해를 보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 대신에 늘어난 이 방탄 소재와 두꺼워져 있는 어떤 이런 그 소재들이 추가적으로 외부와 차단을 해주고 있는 덕분에 방음 성능 면에서는 기본형 모델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뒷자리에서 확실히 좀 그런 부분들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게 존재합니다. 좋네요. 그냥 한없이 편안합니다. 뭐 보통은 운전을 제가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는 경우가 진짜 거의 없는데, 또 이렇게 넉넉하고 고급스러운 뒷자리에 앉아서 남이 운전해주는 이런 차를 타고 있으니까 뭐랄까요, 진짜 뭐 저도 막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환상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이 차가 뒷자리가 주인공이라고 해도 또 제 입장에서는 이 차의 운동 성능이 어떤지 직접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제가 직접 운전석으로 넘어가서 이 EQ900 리무진의 방탄 차량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 제네시스 EQ 리무진 모델의 시승을 해볼 건데요. 확실히 지금 이제 차 시동을 걸고 이렇게 골목길을 따라서 기동을 시작해 보니까 이 차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체감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런 코너들 좀 타이트하게 돌아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돌 때 보면 확실히 이 차가 진짜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차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를 빼는데 느낌이 흡사 이렇게 보트를 정박장에서 이렇게 빼서 나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여유로움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휠베이스가 주는 어떤 그 안락함, 웅장함,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속 한 20-30km부터도 바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는 이 국산 브랜드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엔진이 들어가 있죠. 무려 8기통 5000cc라는 배기량을 가진 425마력의 타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큰 덩치를 안락하고 부담 없이 이렇게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5.0L의 8기통 타오 엔진이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여유 있는 파워트레인이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좀 높은 방지턱을 한번 살짝 넘어봤는데 진짜 안락합니다. 네, 확실히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그 서스펜션의 세팅 철학은 컴포트에 초점이 굉장히 강하게 맞춰져 있어요. 이 차량의 주행 모드가 4가지가 있습니다. 노멀 모드도 없고 기본이 스마트 모드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그리고 이제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는데 인디비주얼 모드는 말 그대로 뭐 승차감, 엔진의 반응, 변속 패턴, 각각 개별 항목들을 이 오너의 취향에 맞게끔 설정해서 만들어 놓는 일종의 프리셋 모드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서스펜션의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그게 스포트, 컴포트, 그리고 컴포트 플러스라는 모드까지 있어요. 아마 이 컴포트 플러스 모드가 있는 국산차는 이 차량이 유일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디비주얼 모드를 일부러 가장 승차감이 좋은
아주 부드러운 컴포트 플러스 모드로 지금 이미 프리셋을 맞춰놓고 타고 있는데, 진짜 이 방지턱을 올라탈 때 이 느낌은 그 뭔가 날카로운 그 모든 굴곡들을 그냥 이렇게 쭉 아주 두툼한 이불로 양탄자로 덮어놓은 그 땅 위로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일단 속도를 높여서 주행을 해도 외부 소음이 유입되는 정도가 굉장히 아주 극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런 그 리무진 모델들은 뭐 차음 유리를 전부 다 이중 차음 유리를 기본으로 쓴다든지 뭐 이런 그 방음 대책들을 철저하게 추구하고는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탄 소재로 추가적으로 보강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내 승객석으로 들어오는 총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캐빈을 주위로 해가지고 뭐 케블라 소재라든지 또 추가적인 그 두꺼운 강판들이 보통 한 3mm에서 4mm 정도 두께로 쭉 다 방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추가적인 소음을 차단시켜주는,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속도를 한 100km 정도까지 올려봤을 때에도 뭐 외부의 풍절음이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어떤 이런 소음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그 꼭 우리가 이어폰을 듣고 외부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일단 하나 확 걸러져서 약간 좀 단절된 듯한 그런 소리로 들어온다라는 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물론 이런 이 방탄 소재를 두르고 있는 이런 차량들이 전 처음에는 그 자동차 애호가들이나 아니면 수집가들 이런 분들이 좀 눈여겨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 차량을 타고 제가 주행을 시작하고 나서 전반적인 느낌들을 좀 경험해보고 나니까 뭐 꼭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차량을 그냥 데일리 목적으로 타기 위해서 사용하시려는 분들 입장에게도 충분히 만족할 만할 것 같은 성능을 낸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소음도 더 뛰어나졌고 추가적인 안전도 보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 방탄차에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정말 그 최고 등급, 막 거의 그 지뢰 공격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막아낼 수 있는 최고 등급으로 가게 되면 차체 무게가 거의 1톤 가까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사실 데일리에서, 그러니까 일상용으로 그 무거워진 차를 쓰는 거는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뭐 연비도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기본적인 주행 성능, 가속 성능에서도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무진의 순정 공장 출고형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공차 중량이 200kg 이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방탄 소재가 올라간 만큼 무게는 올라갔지만 그 증가분이 기본적인 성능을 저하시킬 정도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리무진 수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 타시기에도 특별히 불편함 없이 탈 수 있는 수준의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지턱 넘어갈 때 느낌은 진짜 좋네요. 실제로 그 승차감은 굉장히 위에서는 부드럽게 차체가 여유로운 주파수를 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바퀴는 굉장히 묵직하게 항상 노면을 잘 짓누르면서 접지를 잘 하면서 나가는 그런 느낌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6기통 엔진과 8기통 엔진이 주는 또 감성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경험을 해 보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8기통 엔진도 대부분은 약간 좀 그 거칠고 투박한, 되게 좀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그러한 그 회전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이 EQ 리무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8기통 중에서도 굉장히 부드러운 회전 질감을 보여주는 쪽에 속해요. 엔진 소리를 들어봐도 아주 막 그 묵직한 베이스 톤이라기보다는 약간 고운 소프라노 톤에 가까운 8기통 엔진의 소리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 엔진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좋은 평판을 받고 수상을 했었던 그런 엔진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의 일반적인 주행 모드에서는 1500rpm 밑으로만 달리지만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이용해서 회전수를 높이게 되면
아, 내가 8기통을 운전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멋진 관현악을 연주해 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한 국가의 자동차 제조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최고 모델, 이제 저희가 기한 모델이라고 하죠. 그 브랜드에서 가장 비싼 가격과 가장 많은 옵션과 많은 기술력들을 담고 있는 그 플래그십 모델을 소유하고 운행해 본다라는 거는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차와 시간을 보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좀 귀한 존재죠. 방탄 처리가 되어 있는 EQ 900 리무진 차량을 운전해 볼 수 있었던 경험, 또 뒷자리에서 그런 호사스러움을 누려봤던 경험이 아마 기억에 두고두고 남을 것 같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 이 제네시스 EQ 900 리무진 차량을 포함해서 이러한 좀 좋은 또 흥미로운 차량들을 보고 싶다면은 리본카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27가지에 달하는 체크리스트로 들어오는 중고차들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중고차 구매 후에는 찾아가는 방문 케어 서비스, 그리고 또 연장 보증 서비스 등의 굉장히 좀 다양한 혜택들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난 차를 좀 잘 모르는데 중고차 사기 두렵다, 이런 분들도 그냥 들어와서 나와 있는 정보들을 신뢰하고 원하는 차량들을 원하는 예산에 맞춰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리본카, 또 이 시설 ATC의 시설들을 보시고 나면 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차량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